주인공이 말도 안 되게 강한 먼치킨 웹툰. 과거로 회귀해서 능력으로 압살해버리는 먼치킨부터 따끈따끈한 신작 먼치킨 웹툰까지 6편을 소개해줄게. 특히나 신작은 기대해봐도 좋을걸? 가보자. 두 번 사는 프로듀서. 야, 강준수, 이번 기획 아이디어 엄청 좋더라. 대박 얘기 들어. 감사합니다. 실력을 증명하면 드라마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준수는 뒤통수를 맞는다. 선배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획은 제 이름으로 올려주신다면서요. 국장님이랑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강준수, 원래 회의는 의견 내는 자리고 실제로 먼저 기획해서 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공 준수는 5번이나 제 것을 뺏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았지. 모든 게 끝이라 생각하고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하영아 왜? 준수씨, 어디에요? 왜 출근 안 해요? 뭔 소리야. 나 퇴사했잖아. 요? 준수씨, 술 덜 깼어요? 우리 오늘 첫 출근 날이잖아요. 상암 JBC. 예전에 살았던 원룸, 2021년을 가리키고 있는 휴대폰. 주인공은 10년 전으로 돌아왔다. 10년은 젊어진 동기들이 보이고 예상했던 대로 드라마국 티오는 없다. 예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는데 10년차 PD 짬밥으로 OJT 시험은 가볍게 만점으로 패스하는 주인공. 그에게 처음 배정된 프로그램은 블라인드 미션. 정확히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몇 주 후에 폐지된 프로그램이었다. 과연 강준수는 10년차 내공으로 살벌한 예능국에서 폐지 위기에 처한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을까? 자신을 나라가로 이끌었던 사람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알려줄까? 촉법 소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주인공 윤성은 지금 판사에게 욕을 하고 시원하게 엿을 날리고 있다. 결국 빡친 판사는 윤성에게 소년법 9호를 처분해버리지. 양천정보통신학교, 통신 양천소년원이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얼핏 봐도 죄질이 아주 불량해 보여. 예전 학교에서 찐따로 통했던 윤성이었지. 반갑다는 건 핑계. 어떻게 하면 그를 농락할까 고민하던 지훈. 오랜만에 고추 좀 보자. 뭐라고 이 새끼가? 역시 이놈은 소년원에 들어와서도 아직 제 버릇을 못 고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잠깐만, 다음 컷이 뭐하는 거야 이놈들아? 주인공은 교장관이 원조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자신이 찾고 있던 촉법소년 몇 마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포섭하지. 그래 윤성아, 다 계획이 있었구나. 키스가 아니라 입술을 물어 뜯어버리고 있는 그 얼굴에 니킥을 꽂아버리고. 알고 보니 주인공 윤성이의 싸움 스킬이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 그는 법정에서 일부러 쌩 난리를 치고 일부러 악독하다는 이곳 양천 소년원으로 복수를 위해서 오게 된 것. 잠깐, 저 노랑 추리링은 쌈톡한테서 싸움을 배웠다면 말 다 했지. 즉같은 법에 맞서서 촉법 소년들을 직접 조져버리는 학원 액션물. 박태준 만화에서 나온 따끈한 신작. 조만간 모교 웹툰 탑을 노릴 듯.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을 텐데.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으로 보아 현재 위급 상황인 듯해.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회사와 가족을 부탁한다고 할 정도로 회사에 애착이 강했지. 어릴 적 그가 어머니와 함께 점쟁이에게 백수를 거뜬히 넘기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중간에 죽다 살아가거든. 뭐시라? 살아난다고? 뭐야 이거? 연기? 연탄불이다. 분명 주인공은 방금 병원에서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다. 그는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그 적응력 때문. 착실하게 몸의 전주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신분증을 보면 나이는 97년생이지만 주인공 창석과 동명이익인 오창석. 그래서 이 사람의 몸으로 되살아난 것인가? 유서를 보아하니 몸의 전주인은 삶을 끝내기 위해서 연탄불을 피웠고 그 결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동명이인 창석과 몸이 바뀌게 된 상황이었다. 회사가 걱정되었던 창석은 시노테크로 달려가 보지만 역시나 입구 컷.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시노테크에 다시 입사하면 되잖아? 분명 지금은 시노테크 신입사원 서류 접수 기간이야. 하지만 현재 몸의 창석은 이를 모를 듣보대 출신의 경력이라곤 편의점 PC방 알바가 전부. 누가 봐도 서류에서 광탈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 하지만 불현듯 예전에 인사 담당자와 함께 눈여겨봤었던 자소서야 구절이 떠올랐던 것인데 어차피 스펙으로 이렇다 할 시선을 못 잡을 바엔 자소서에 올인.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드디어 찾아온 신입사원 면접장. 면접관들도 별세한 오창석 회장과 동명이인이 있다며 신기해하는데 회장님의 업적을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주인공 창석은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하고 만다. 잡설은 고두절미하고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유치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극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별센 회장의 말습관. 주인공 창석은 새롭게 얻은 젊은 창석의 몸으로 위기에 빠진 시누테크를 구할 수 있을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입사원의 힘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먼치킨 능력자 회장 창석의 고군분투를 담았어. 킬러 경찰. 방금 신고를 받았지만 쪽수가 딸린다는 것을 느낀 민중의 지팡이, 아니 민중의 곰팡이로 썩어버린 이 경찰은 그냥 퇴근해버리자고 하는데 손 놓으라고. 그렇지. 제대로 된 경찰이
경찰이 한 명은 있는 거였지? 잠깐만, 그러기엔 얘 눈이 그냥 돌았는데? 결국 몇 대 쳐맞은 괴한은 칼까지 떨어뜨리고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는데 때는 일주일 전 인천항. 그의 이름은 킬러 코드네임 비광. 이번이 마지막 임무라고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얼마 늦지도 않았는데 오버하지 마. 킬러 비광의 은퇴식 일이라고 해서 왔던 곳은 비광의 마지막을 의뢰받았던 곳이었던 것. 하지만 킬러 비광이 호락호락하진 않는데 잠깐만, 이 총은 반칙이지 새끼야. 바로 이 땡종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것. 애들을 납치해서 살인병기로 키워서 사람을 죽인 대가로 돈을 버는 조직의 보스였다. 모두를 제꼈다고 생각했지만 총 앞에선 주인공도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총성 다시 깨워보니 내가 짭새? 전설의 킬러 비광이 경찰이 되다. 신작이라 아직 7편밖에 없지만 전개가 고구마가 없고 시원시원해 답답함이 없어. 꼭 봐야 할 고강도 액션물이라 추천해.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주인공은 어렸을 적부터 약했던 몸 탓에 병원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게임은 삶의 일부가 되었지. 비슷한 게임에 지루해하던 찰나 그의 눈에 띄게 된 던전 앤 스톤. 싱글 RPG 해외 인디게임. 그래픽도 후진 이 2D 게임이 뭐가 재밌나 싶었더니 이미 주인공은 게임에 빠져들고 말았지. 던전 앤 스톤에는 특별하다 하면 특별하고 즉 같다 하면 즉 같은 몇 가지 매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게임 진행에 NPC 동료가 필수라는 것. 그리고 캐릭터 사망 시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한다는 것. 죽고 다시 죽기를 반복한 9년의 세월이 흘러 그렇게 주인공은 게임 마지막 최종 보스 방에 오고야 한다. 하지만 뭔가 괜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뜨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모니터 화면에 강렬한 빛이 나오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짐과 동시에 정신을 잃고 만다. LED 대신 일렁이는 횃불, 근육질의 야만인들, 그리고 아까부터 소리치고 있는 수상한 아저씨의 수상한 대사까지. 하지만 역시 게임 페인 출신답게 주인공은 머리는 잘 돌아간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기로 결정. 몸은 역시 의지대로 움직이고 몸이 개 좋잖아. 푸넬린의 두 번째 딸 아이나르는 나와라. 병맛 같은 대사지만 이름을 호명받아 나오면 처음 시작할 무기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야. 옆을 보니 자신과 똑같이 이유를 모르고 이곳 던전 앤 스톤에 끌려온 또 한 명의 사람. 잡담을 하다가 바로 목이 썰리고 말지. 결국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선 무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소한 문제는 바로 내가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것. 여기서 낸 아이디어가 이름이 불리고 2초까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그건 내 이름이라는 거지. 머리 잘 돌아가는데? 얀달의 아들 비오르는 나와라. 호명된 지 2초. 아무도 발을 떼지 않으면 그게 내 이름이다! 흔한 게임 레벨업물이라고 보기엔 몰입도가 상당하고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으로 세팅되어 있어. 이것도 아직 7편밖에 나오지 않은 신작이지만 충분히 미리 달릴 만한 작품이라 추천! 나 혼자 탑에서 농사. 10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99층의 검은 탑.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탑의 벽을 통과해 하나둘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100개의 탑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 탑에 들어가면 1층에서 각성을 하고 마법사나 전사 중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티켓이 있으면 일반인도 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탑에 오르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너도 나도 티켓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 것이지. 주인공도 이 티켓을 사기 위해 아등바등 돈을 모으고 있지만 이미 2억까지 치솟아버린 티켓은 쉽게 살 수가 없었어. 영끌 하더라도 1200만원. 아직 티켓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악착같이 모아서 빨리 탑을 오르기로 다짐하지.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인공 세준 앞에 최초의 각성자들을 탑으로 빨아들이던 베니싱 현상이 목격된다. 작아지는 구멍을 보고 급하게 뛰어들어가게 된 주인공 세준. 하지만 정작 베니싱을 통해 들어온 곳은 아무데도 오갈 데가 없는 무인도 같은 곳. 과연 주인공 세준은 이곳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게 될까? 미리 보기 회차 포함 6화. 아직 정식 연재 1화밖에 공개가 안 됐지만 무심코 봤다가 등장하는 토끼랑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됐지. 이름 보고 또 나 혼자야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매력적이라 쿠키로 5편을 다 땡기고 정착해버린 먼치킨 농업 능력자 웹툰. 주인공이 마트에서 장본 것으로 로빈슨 크루소 찍는 모습이 아주 재밌음. 까지 리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고. 그럼 웬만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웹툰 리뷰로 돌아올게. 웹바!